이제 떠나요. 공항으로 핸드폰 꺼나요. 제발 날 찾지 말아줘. 네, 이 노래는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정도면 예측하시죠? 오늘장 윤재 초이스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미국의 대선을 하루 앞두고 중국의 깜짝 무비자 발표. 급등한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 이를 천하일까 이렇게 한번 잡아봤는데요. 먼저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 이렇게 크게 4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여행 관련된 종목들, 항공 관련된 종목들, 화장품과 엔터 관련된 종목으로 크게 나눠봤는데 확실히 여행 관련된 종목들 내에서 2가지 종목이나 상한가 종목이 나왔습니다. 참 좋은 여행이 상한가, 노랑풍선도 상한가가 나왔고요. 화장품주 내에서는 네이처셀이 상한가를 갖고 엔터주 내에서는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었던 레몽레인이 29.98%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항공주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그 좋은 영향을 받아가면서 일제히 상승을 보여줬는데 어떤 이유인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페이지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우선 크게 이렇게 2가지로 나눠봤습니다. 무비자 정책의 개요는 11월 8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적용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서 9개 국가고요. 미국과 일본은 배제가 됐습니다. 체류 기간은 최대 15일로 비즈니스 목적, 관광 목적, 친지 방문 등을 목적으로 무비자 정책을 시행을 하게 됐는데 정책 배경은 크게 5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해서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 그런데 중요한 건 4번째와 5번째 이유입니다. 국제 외교 전략 이렇게 잡아봤는데 이제 미국 대선 결과가 얼마 남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국제적인 우호적 관계를 성립하기 위함이다라는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 진작책, 상호 무비자 정책을 좀 고려한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네, 이 페이지를 보신다면 중국 가계저축 추이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신다면 2018년부터 가계저축 추이는 확실히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구간에는 145.55%,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소비를 늘려야 된다라는 쪽으로 포인트가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가계와 비금융 기업 그리고 정부 단위로 봤을 때 확실히 가계저축 추이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행 정책을 진작을 시켜서 소비를 풀겠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그 무비자 정책이 시행이 되게 된다면 한국 단에서도 상호 무비자 정책을 고려한 내용이 아닐까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도 한번 띄워주시죠. 먼저 살펴보신다면 이번 무비자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 노선은 확실히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이나 다른 국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로 여객 회복률이 확실히 나타났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19년 9월 대비 78%밖에 회복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무비자 정책의 긍정적인 영향을 확실히 끼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 확실히 강했던 항공사 주가를 좀 살펴보신다면 이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노선의 매출 비중이 어떻게 차지가 되고 있는가 살펴봤을 때 가장 강한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에어부산과 제주항공이 중국 노선의 비중이 높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도 띄워주시죠. 그런데 속내가 있다라는 내용들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무비자 정책에는 북한에 섭섭한 중국, 왜 한국에 비자 면제 카드를 던졌나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례적으로 비자 면제를 하게 된 속내에는 북한은 견제하기 위함이고 미국은 대비하기 위함이다. 북한이 아무래도 요새 러시아와 공고히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견제를 위한 것이다라는 내용들을 하고 있고요. 또한 중국의 무비자 입국 허용은 한국 차원에서도 상호 면제를 위한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려워 보인다라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중국 관련된 종목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가 제목을 잡은 것처럼 일일천하로 끝낼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봐도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은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주식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범투자자문의 조성희 대표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머릿속에 어떤 멘트를 해야 될까 계속 생각을 하다가 네. 조금 절게 됐습니다. 어떤 멘트를 생각을 했냐면요. 네. 자, 이제 올라요. 상승으로. 이 부분을 생각을 했는데 네. 오늘 시장 정말 시원하게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거의 2%대 반등을 보여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43%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은 사실 너무나 오늘 기분 좋은 하루고요. 물론 사실 오늘 뭐 지수가 상승했지만 내내 좀 그래도 코스피나 코스닥 최근 흐름의 횡보 흐름에서 좀 갇혀 있는 흐름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장을 억눌렀던 중요한 그런 악재를 하나를 이겨냈다. 이것만 하나만으로도 정말 오늘 기쁜 날이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시장이 좀 반등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종목들과 섹터를 좀 잘 골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반등이 나올 때 대부분 종목들이 좀 우호적 투자 심리를 통해서 반등 나오겠지만 정말로 돈이 몰릴 수 있는 섹터는 저는 아마 이번 11월 달 12월에도 시장은 올라올 수 있겠지만 돈은 좀 제한된 곳에 더 몰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때에 좀 내 포트폴리오 내에서 조금은 좀 지지부진하거나 이익이 좀 안 나오는 그런 전망되는 기업들은 과감하게 정리하면서 이번 11, 12와 내년 1분기에도 숫자가 증가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 또 돈이 몰린 섹터로 한 번 더 교체 매매하시는 부분도 이번에 좀 좋은 기회라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또 이 방송에서 여러 가지 조언 드리면서 조언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몰릴 만한 섹터로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 업황만 한번 짚어주시죠. 어떤 부분에 집중해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돈이 시장이 거래대금이 오늘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신규적인 그런 자금들이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 어떻게 본다면 이번에 마침 또 지금 11월 초다 보니까 이제 이번 주 때 미국 대선이 있고요. 뭐 해리스든 트럼프든 누가 할지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대선 통해서 내년 1월 20일 날 새로운 정권이 온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어차피 미국이 기본적으로 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들 쪽에서 우리가 수혜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본다면 거의 명확합니다. 뭐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방산, 조선, 그리고 원전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 포트폴리오 내에 꼭 한 종목씩은 똘똘한 친구 하나씩은 꼭 있을 필요가 있는 종목이라 보고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국내 시장 반등 또한 거래대금이 상승할 때 이때에 큰 상승 나올 수 있는 배터리 쪽 이렇게 좀 포트폴리오를 먼저 가져가면서 그러면서 나머지 비중들을 조금 더 다른 투자이들로 채워가는 그런 좀 전략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상반기까지 성장할 수 있는 섹터에 집중해보자. 제약바이오, 방산, 조선과 원전에 집중해보자라는 조언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쯤에서 제 초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초이스는 중국 관련된 종목으로 들고 왔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두 종목이나 배출한 여행 섹터도 있었고요. 항공 관련된 종목들, 여기에 화장품이라던가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들도 무비자 정책에 일제히 좀 환호를 했는데 중국의 무비자 정책이 주말 사이에 좀 발표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확실히 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 게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분위기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쪽 섹터에 대해서. 네, 저는 이번 흐름이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도 또 단기적인 흐름을 잘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급등했으니까 이제 당장 또 바로 우리 K 주식시장의 특징상 하루 또 한번 올라가 버리면 내일 또 빠지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우려감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조금은 달라요. 그래서 물론 중장기적으로 좋을 수 있겠지만 아직 시장이 그렇게 큰 폭등 나올 수 있는 그런 아직 시장 분위기는 아니니까 조금은 우리가 방망이는 짧게 잡을 필요가 있는데 그런 흐름에서도 이번 주에도 더 추가적으로 중국 관련 종목들을 좀 보자 말씀드리는데 이게 타이밍이 참 이게 절묘합니다. 이게 다 계산된 그런 타이밍이에요. 오늘 물론 우리나라 포함해서 9개국의 무비자 내용 나왔지만 그렇죠. 이번 주 때 또 중국의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오늘부터 8일까지 해가지고
거의 뭐 10조 위안, 우리나라 돈은 거의 1,900조 원 넘는 엄청난 금액으로 전망되는데 해당하는 상당한 대규모 경기부양책 패키지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또 이벤트가 또 이번 주에 있습니다. 마침 또 이번 주에 미국 대선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지금 미중 패권 경쟁이 이미 더욱더 치열하고 내년에도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는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나 다양한 그런 정치 외교적 이슈 내에서 여기에서 현재 GDP가 꺾이고 있는 중국이 사활을 거는 어떻게 본다면 한 번 더 소위 말하면 우리가 좀 더 발악을 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는데 약간 농담이지만 이런 대한 그런 노력들이 이제 보이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런 투자 심리가 이어지는 기간이 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종목들을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깜짝 무비자 발표에 대해서 그런데 다양한 이야기들이 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에 미국을 경계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북한의 경계 차원도 있다라는 보도들이 계속해서 후속 보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대표님? 뭐 경계 측면까지는 사실 저희가 너무 변수가 많아서 사실 정확하게 우리가 뭐 이제 정치 쪽 외교 쪽을 잘 모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좀 논의를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좀 수혜 볼 수 있는 섹터들에 좀 더 보는 게 우리는 좀 더 낫지 않을까. 애초에 우리 지금 리스크도 많은 상황인데 네. 이 부분까지 경계 부분까지 체크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일단 여행 종목들이 가장 첫 번째로 수혜 보는 부분으로 상승을 좀 했고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노랑풍선도 상한가 바닥권에서 큰 상승 나왔고 오늘 하나투어든 모두투어든 다양한 종목들이 좋은 모습 보였는데 저는 여행 종목들은 당연히 좋아요. 이 부분 여행이나 항공 좋은 것도 있는데 저는 최근에 1년 넘는 시간 동안 내내 주가가 빠지면서 여러 리스크에 노출돼서 이미 주가가 거의 밸류상으로 낮아 있는 상태인데 이제 오늘 이번 케이스를 통해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엔터 쪽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 종목들 중에서 저희가 최근에도 한번 다뤘던 적이 있었는데 엔터 종목들을 조금 저는 또 다른 관점으로 같이 좀 보기를 원하고 저는 화면에 보이는 SM 지금 최근에 거의 2달 동안 지금 기관이 지금 기관이 내내 순매수 해주면서 바닥에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오늘도 힘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뭐 SM이든 하이브든 JYP 엔터든 이런 기업들 뭐 최근에 YG엔터가 먼저 올랐지만 이런 엔터 대형 4사 기업들도 이번에 11월 달 12월에 보는데 지금 최근에 지금 오늘 나왔던 중국 관련해서 한다면 우리가 과거에는 특히 이제 중국에서 우리 한류 아티스트들이 활동을 많이 하면서 그렇죠. 또 막대한 또 위안화를 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018년 이후부터 이제 한알령 나오면서 내내 우리 아티스트들이 중국에서 잘 못했는데 그렇다 한다면 자 이제 반대로 엔터 쪽에서 중국 쪽에서 더욱더 좀 숫자를 잘 내왔던 그런 아티스트들이 좀 많이 있는 엔터 기업이 뭐가 있을까 봤을 때 제가 보는 관점 첫 번째로는 SM. 그래서 뭐 에스파도 그렇고요. 과거에 SM의 튼튼한 그런 아티스트들 IP가 중국에서 잘했던 이력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중국 모멘텀과 함께 본다면 SM을 먼저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이브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엔터 자체가 또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최근 1년 동안 많이 어려웠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아티스트 관련한 사람 관련한 그런 리스크 또한 뭐 하이브 같이 기업 지배구조나 다양한 그런 경영진 관련한 리스크들 여러 리스크 때문에 또한 앨범 판매가 꺾이면서 1년 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만 최근 제가 좀 보고 있는 밸류에서 엔터 기업들 대부분이 최근 3년 정도의 밸류보다 거의 낮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도 맞물려 보고 또 이번에 11월, 12월 내년 상반기 최근 앞으로 다가오는 한 3개월, 6개월 사이에 우리 4사 엔터 기업들 대부분의 좀 굵직한 그런 아티스트들이 컴백 일정도 모여 있고요. 뭐 콘서트 일정들 또한 새로운 기업들, 신규 아티스트들 뭐 데뷔 일정들 모여 있어서 저는 이런 타이밍을 본다면 여러 가지 박자들이 다 같이 맞물려 오는 케이스가 지금부터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중국 관련된 종목 중에서 대표님께서 집중하시는 섹터는 엔터주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 관련된 종목들의 수혜도 받았지만 특히나 오늘 급등세를 보여준 JYP 엔터테인먼트라던가 SM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
밸류업 ETF가 상장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호재의 영향도 받았던 것 같은데 이 엔터주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밸류업 ETF가 상장이 됐는데 네. 그 영향을 어떻게 받아갈 것이라고 예상하시는지 그 부분도 조금 더 짚어주시죠. 네, 사실 우리가 흔히 상식으로 봤을 때 밸류업에서 엔터 종목은 조금은 아닐 수 있는데, 그렇죠. 네, 그래도 어쨌든 이번에 100종목 지난달 나왔었을 때, 9월달 나왔었을 때 포함됐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거의 12개 정도의 ETF 상장될 전망이고 아마 추가적인 뭐 패시브든 액티브든 다양한 그런 형태의 밸류업 관련한 ETF들이 더 추가적으로 상장할 전망입니다. 당연히 없던 수급이 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전기를 대한 시작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급적인 측면에서 나쁠 거는 당연히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물론 밸류업 관련한 그런 패시브 ETF 관련한 수급들이 사실 엔터 섹터에 그렇게 많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은 또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섹터 쪽에서 돈이 더 들어오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일부분의 수급뿐만 아니라 투자 심리 측면에서도 더 이제 빠질 건 없다. 그런 좀 튼튼한 수급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또 우리가 메인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플러스 알파의 아이디어는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오늘장 제 초이스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대표님의 초이스 2가지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한일단조와 ABL 바이오 들고 오셨습니다. 두 종목 모두 쟁쟁한 것 같은데 일단 한일단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산 관련된 종목으로 묶어볼 수가 있고요. 바이오 종목도 있습니다. 방산이든 바이오든 우선은 누가 되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오늘 시장에서 좀 집중도가 높았던 건 그동안 좀 주춤했었던 바이오 종목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초이스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앵커님이 다 정확히 맞춰주셨고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려서 네. 좋은 그런 의견을 들었던 ABL 바이오를 다시 한번 지금 이제 봐야 한다. 그런 타이밍으로 초이스로 가지고 왔고요. 옆에 이제 한일단조를 조금씩 우리가 비중을 줄여보는 쪽으로 또한 또 신규 접근은 조금은 지향하는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일단조가 10월 30일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그때 좀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크게 밀렸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이 워낙 강했고 하락하는 종목들의 개수가 훨씬 더 적었는데 이렇게 급락한 섹터는 찾기 힘들었거든요. 네네. 오늘 방산 관련된 종목인데도 한일단조가 이렇게 크게나 밀린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 건지 그 부분부터 짚어주시죠, 대표님. 네네. 우선 뭐 우리가 크게 봤을 때는 한일단조도 방산 섹터 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방산에서도 좀 2가지 갈래로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형 종목들,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든 현대 로템이든 이런 대형 종목들이 하나 군을 이루고 있는 방산이 있고 정말 실제로 정말 무기 체계들을 동유럽이든 뭐 중동이든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또 한 가지 갈래는 이제 우리가 북한 이슈나 또는 중동 최근에 뭐 우크라이나 이런 이슈에 있었을 때에 간헐적으로 테마 성격으로 상승하는 그런 종목들 이렇게 2가지 군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사실 한일단조는 이제 후자죠. 그래서 정말 무기 체계를 정말 대량으로 판매하는 그런 기업을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어떤 단순한 지정학적 리스크 때에 반응하는 기업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이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파병되고 지금 최근에 몇 명 또 좀 안 좋은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내용도 나오면서 최근에 한 2주 동안 단기 반등 세게 나왔는데 물론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한 그런 긴장감이 꺾인 건 당연히 아니고요. 또 여기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북한군 관련한 여기서 그러면 한국군도 우크라이나 쪽에다가 방어용 무기뿐만 아니라 공격형 무기까지도 지원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 꾸준하게 뉴스 플로우로 나오면서 이런 지금 이슈가 지금 다 끝난 거는 아니에요. 끝난 건 아닌데 첫 번째로는 두 가지 내용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 제가 조금 비초이스 가져온 내용은 뭐냐면 그런 내용을 올리는 거는 맞고 지금도 투자 심리가 꺾인 거는 아니지만 너무 단기에 거의 뭐 지금 70% 이상 상승한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로는 오늘 좀 금투세 폐지 내용 때문에 시장 스타일이 바뀐 부분도 좀 두 번째 이슈예요. 그래서 최근에 10월 중순부터 얼마 전까지 봤을 때는 시장이 내내 금투세 불확실성, 대선 불확실성, 다양한 부분 때문에 여전히 시장이 어려웠던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시장에 제한되어 있는 자금들이 어떤 특정한 테마 쪽에 한번 시세가 몰리면 다 같이 우르르 몰려버리는 그래서
정말 소수 기업의 주가를 크게 상승시켜는 그런 좀 행태들이 있었던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스타일이 오늘로서 저는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직도 시장의 거래대금이 제한적이지만 어떻게 본다면 제한적인 거래대금 내에서 그 자금들이 이제는 바뀐 스타일로 인해서 대형 종목들 또한 중형 종목들 또 숫자가 실적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쪽 특히 미국 쪽 같이 맞물리면서 크게 숫자가 증가할 수 있는 큰 섹터의 그런 줄기 이런 쪽에 아마 그 제한된 거래대금이 더 몰릴 수 있는 네. 그런 환경이고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면 분명히 채권 10년물 금리든 달러 인덱스든 이런 매크로 환경도 좀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연동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여기에 해당하는 자금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한다면 최근에 시장 어려웠을 때 방어해줬던 수익률 측면에서 우리가 그 갈급함을 해소해줬던 그런 섹터들은 돈이 빠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을 우리는 염두할 필요가 있다.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우크라이나 관련한 그런 유럽, 동유럽 쪽 리스크가 꺾인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단기 상승도 있었지만 시장 스타일이 바뀐 부분도 우리가 염두해야 한다. 본다면 지금 이 종목을 지금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이 종목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물론 오늘 장중 하락한 다음에 밑꼬리 달고 좀 반등이 나왔지만 오늘 또 흐름이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선을 그어놓은 선은 3,200원, 3,200원대 후반 이 정도 라인을 걸어놨습니다. 만약에 다시 한번 이 라인을 만약에 깬다 한다면 그때는 좀 전량을 매도를 한 다음에 오히려 그 아래에 있는 21선 이평선 부분에서 눌림 딛고서 반등 나올지 꺾일지 이에 대한 부분들을 우크라이나 쪽 관련한 뉴스플로우와 함께 맞물려서 한 번 더 보시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주가가 단기에 한 번 더 리바운드 나온다 한다면 그때는 최근 10월 말대의 고점이 3,900원대 라인이었는데 반등이 나온다 한다면 3,500원부터 3,800원 이 정도 라인에서 야금야금 조금씩 익절을 하시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 이 종목을 신규 접근은 저는 조금은 지양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비초이스 종목으로 한일 단조 살펴봤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초이스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BL 바이오가 오늘 정말 급등세를 시원하게 보여줬어요. 사실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종가가 4% 밀렸거든요. 그런데 네. 오늘 전체적으로 바이오 종목들의 수급이 정말 좋았습니다. 오히려 2차 전지 종목들은 좀 탄력이 주나 싶었고 바이오 종목들은 막판까지 탄력이 좀 붙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ABL 바이오도 거의 8% 가까이 끌어올리면서 시원하게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ABL 바이오를 바이오 종목 중에서 추천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네네. 그 이유가 어떤 부분일까요? 네, 사실 상당한 매력 포인트가 많은 기업인데 자 우선은 좀 제약 바이오를 먼저 지금 봐야 되는 이유 그다음에 ABL 바이오 이렇게 좀 두 가지로 조금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ABL 바이오 같은 것도 그렇고 제약 바이오 기업도 대부분 다 10월 중순까지 기세 좋게 반등 나왔다가 최근 한 2, 3주 내내 빠졌던 흐름입니다. 오늘 반등 나왔지만 그 전까지 빠졌던 흐름이었죠. 이게 미국 채권 10년물 금리가 트럼프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한 부분 여기에서 이제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금 채권 10년물 금리가 3.7부터 해서 가파르게 4.3까지 오른 그런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시중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제약바이오는 오히려 반대로 안 좋을 수 있는 부분이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뭐 이번 주에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6일 날 아침에 좀 결과 나올 걸로 전망되는데 대선 결과가 누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정말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분인데 그래도 그저께와 어제 또 지금 현재 시간 봤을 때 최근 또 2, 3일간에는 또 스윙 스테이트에서 해리스가 또 조금 또 올라오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뭐 폴리마켓이든 또 다른 곳 여러 군데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다시 트럼프가 좀 제동 걸리면서 해리스가 다시 조금 상승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사실 해리스든 트럼프 상관없이 이번 대선이 끝나고 나면 아마 채권 10년물 금리든 달러 강세는 조금은 최근 반등해서 좀 꺾일 걸로 보여지고 미리 그런 부분에서 제약바이오에서 우리가 지금 저가 매수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지금 또 금투세 완화되면서 시장에서 그러면 좀 시장이 다시 또 상승할 수 있는 부분으로 또 큰 돈들이 이탈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여기에서 본다면 큰 돈이 올해 7, 8, 9월, 10월 달에 올렸던 부분에서 제약바이오가 꼽히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제약바이오는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봐야 되는 타이밍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상태에서 ABL 바이오 왜 봐야 할까 드리는 말씀인데 이 종목 이중항체 플랫폼 통해서 여러 다양한 라이센스 아웃을 기록했던 종목입니다. 또한 올해 이 종목에 특히나 보면 뭐 항암제 쪽 그리고 우리가 뇌질환 쪽 이런 부분에서 특히나 강점 갖고 있는 기업인데 특히 이중항체 정말로 좀 어려운 그런 기술력인데 그 부분을 열심히 도전을 하면서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뭐 팬텀 바디라는 그랩바디라는 그런 부분 그랩바디예요. 이 부분에서 이제 관련된 플랫폼을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 부분을 통해서 지금 항암제도 그거 뇌질환도 있지만 특히 이제 더 세부적으로 최근에 그 트렌드는 치매 쪽. 여기에서도 알츠하이머죠. 이쪽에서도 지금 ABL 바이오가 도전하고 있는 이제 우리가 생소한 용어일 수 있는데 BBB 셔틀이라고 해서 뇌혈관은 정말로 미세한 혈관들이 더 모여 있고 약물이 침투하기 정말 어려운 그런 환경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약효가 잘 침투하면서 뭐 예를 들면 파킨슨 병이든 다양한 또 알츠하이머든 이런 부분을 치료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플랫폼도 갖고 있는 기업이다. 이런 부분을 전 세계 대부분의 그런 빅파마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매력도가 높은 기업이라서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연말까지 뭐 1개 이상의 기술 이전 성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더 나가서 아마 내년 말하고 2026년 조금 1년 남았지만 이때에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이중항체 플랫폼을 통해서 ADC도 참 어려운 부분인데 더 같이 맞물리면서 한 3개 정도의 파이프라인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야심찬 포부를 여러 차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뭐 어느 누구도 성공 여부는 알 수는 없지만 그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로드맵이나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또 큰 돈들이 기대감 갖고 들어오고 있다. 그런 걸 보고 있고 그런 부분 통해서 오늘 또 좋은 모습 나왔어요. 마지막으로 차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또 중요한 라인 하나를 그어볼게요. 제가 걸어온 선은 35,000원 라인을 제가 선을 그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8월 말에 상승 크게 나왔지만 눌렸던 흐름이었는데 이거를 10월 초에 뚫으니까 강한 양봉이 10월 초에 나왔었죠. 그만큼 또 이번에는 또 지난 금요일과 오늘 장중에 35,000원 라인을 눌렸지만 다시 빠르게 반등 나왔던 부분이 있었고요. 결국에는 최근에 3개월 동안 ABL 바이오의 추세를 볼 수 있는 라인은 35,000원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게 중요했다. 그런데 오늘 지켜주면서 강한 양봉 나왔고 21선 이평선 저항을 뚫어주면서 마감했다. 저는 좋은 찬스로 보고 있고 이 종목은 이번 사이클 때는 10월 달 중순에 있었던 고점을 시원스럽게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기대감 갖고서 이 타이밍 때 초이스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차트상의 흐름을 먼저 정리를 해드리자면 21선, 이평선 오늘 시원하게 뚫어준 종목입니다. 거기다가 지지 라인인 35,000원도 잘 지켜줬기 때문에 이 종목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점 짚어주셨고 이중항체 전문 기업인 이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부터 7일까지 또 샌디에이고에서 개최되는 월드 ADC에서 이중항체 플랫폼 개발 전략을 또 설명하는 기회를 갖는다고 하니까요. 기대감 갖고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초이스는 ABL 바이오 살펴봤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입니다. 02325-81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상담 힘드시다면 저희 유튜브 채팅창이 열려 있으니까요. 그 공간에 올려주시고요.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질문 받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요. 티니핑 조아님의 종목 포스코 인터내셔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3,900원에 15% 비중 들고 계시고요. 해리스가 될까, 트럼프가 될까, 주가는 어디까지 갈까, 이렇게 갈까 이런 버전인 것 같습니다. 네. 15% 비중 들고 계시고 53,900원이면 지금 종가랑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좀 이렇게 사담이지만 지금 티니핑 조아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네. 저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티니핑이요? 네, 저도 상당히 좋아하고요. 제 딸은 7살 딸아이가 있는데 네. 전 특히나 하추핑하고 발레핑 이런 걸 좀 많이 좋아합니다. 네. 네, 여담이고 예, 일단은 포스코인터 뭐 해리스든 트럼프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마침 값도 상당히 나이스한 값에 지금 보유하신 것 같고요. 저는 이런 종목에서 투자 비중 15%다? 저는 참 이렇게 한번 칭찬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투자 구력도 좀 높으실 것 같은데 괜찮으실 것 같고, 이 종목은 티니핑 조아님께서 뭐 너무나 막 단기 흔들림에만 이게 크게 투자 심리 흔들려서 매매 버튼을 섣부르게 누르시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이번 종목 저는 연말까지 봤을 때도 뭐 최근에 지금 최근에 9월과 10월 달에 고점이었던 6만 원 초반대 뭐 이 부분이 아니라 훨씬 더 저는 또 뚫을 수 있는 힘이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에 보시면 차트에서 아래를 보시면 아래에 빨간색 선이 증가하고 있고 파란색 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빨간색은 기관 투자자들의 누적 순매수가 증가하고 있는 그래프고요. 아래 파란색은 외국인이거든요. 주가는 지금 비록 지금 8, 9, 10 내내 횡보하고 있는 좀 아쉬운 상황이지만 그 사이에서 메이저 수급들, 기관 외국인 모두 다 쌍끌이로 물량을 장기간 내내 매집하고 있다. 이게 지금 뭘 말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인위적으로 주가 상승은 일으키지 않으면서 개인들 물량을 빼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러한 흐름에서 우리가 잠깐 뭐 1, 2% 오를 때 금방 익절하고 뭐 2, 3% 빠지니까 손절하고 이런 매매를 할 그런 종목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이 종목은 좀 더 든든하게 가져가면서 목표가를 6만 원도 아니고 훨씬 더 6만 원 중반이나 또는 지금 6월 달 고점이었던 뭐 6만 원대 후반과 7만 원 초반 이 부분까지도 기분 좋게 보자, 그런 관점 말씀드리겠고요. 이 종목 참 매력이 많습니다. 지금 오늘도 내용 나왔지만 이제 12월 중순 때 대왕고래 그 시추선 뭐 영어 이름 뭐 되게 헷갈려요. 영어 이름 무슨 뭐 시추선 이름이 있는데 그 선이 출발했다는 내용 나오고 있고요. 첫 시추를 이제 12월 중순에 할 건데 점점 그 시기에 다가올수록 투자 심리도 더욱더 강화될 전망이라서 좋을 수 있고, 그다음에 2차 전지가 최근에 반등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나 그 공급망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한 흑연 관련해서도 조기 확보를 하면서 투자를 강하게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가 모멘텀이 있다. 추가적으로 국내 유일하게 우크라이나 쪽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가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포스코 인터는 정말 다양한 부분에서 앞으로 더욱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높을 수 있는 그런 큰 투자 아이디어, 그런 맥락에서 다 같이 엮여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은 좀 횡보가 좀 더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좀 더 우리가 뚝심 있게 보유하자. 6만 5천 원에서 7만 원 라인까지도 기분 좋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단이 달라집니다. 6만 5천 원에서 7만 원까지 기분 좋게 보자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좋은 구간에 들어가셨다라는 점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홀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햇살님의 종목이고요. 서울옥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270원에 비중은 10%. 그러니까 내일 정리를 해야 될까요? 대응 부탁드립니다. 라는 점인데, 평단가가요. 지금 계속해서 고점에서 부딪히는 구간 속에 평단가가 위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좀 위험해 보이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반등이 나올 때는 또 여러 번 나오잖아요, 이 종목이. 네네. 어떻게 되고 가는 게 좋을까요?
사실 지금 가상화폐든 아니면 특히 서울옥션에 더욱더 있는 STO 쪽 이 모멘텀이 지금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 제가 비초이스에서 지금 한일단주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최근 시장이 9월과 10월 달에 어려웠었을 때 그때의 구세주처럼 좀 단기 반등 수익률을 줬었던 그런 섹터들이 당장 앞으로는 그렇게 큰 힘을 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큰 자금들이 다른 곳으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은 조금은 좀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종목 지금 7,400원대라고 한다면 하방은 좀 튼튼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값에서 뭐 손절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물론 리스크를 봤을 때 만약에 7,000원 라인 지금보다 조금 아래에 있긴 한데 7,000원 라인을 만약에 이탈한다 한다면 그때는 비중도 10%니까 뭐 대선을 정리한다. 대선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상관없다고 보고 있고 7,000원 라인을 만약에 이탈한다 한다면 그때는 좀 아쉽지만 한 절반 정도의 비중은 정리하면서 그 확보된 현금은 다른 좀 돈 들어오는 섹터로 가시기를 좀 권장드리겠고 만약에 반등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 이 종목이 최근 고점 라인이었던 8,500원 라인을 시원스럽게 뚫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중요한 선 하나를 좀 그어 보겠습니다. 제가 아래선은 제가 지우고 새로 하나를 그어 볼게요. 자, 제가 그어놓은 선은 8,500원 라인을 좀 가로줄을 좀 그었어요. 올해 4월달 시장이 쭉 빠졌을 때 4월과 5월 중순 이때 보면 이때는 8,500원 라인을 쌍바닥으로 지켰지만 이걸 못 지키니까 주가가 꺾이면서 그 다음에는 7월 또 9월 10월 또 이번 10월 말 내내 잠깐 돌파한 적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8,500원 라인을 못 뚫고 밀렸던 흐름 이게 지금 장기간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8,500원대 부근에서 지금 물려있는 그런 매도하겠다는 그런 투자들이 꽤 많은 거예요. 네. 그 물량은 강하게 뚫을 수 있을지 그 여부는 지금 물론 이번 정기국회 때 STO 관련한 더 추가적인 내용이 나와주는 거 필요하겠지만 그 부분 아직 확실하게 100%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본다면 우리가 지금은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8,500원 라인을 뚫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햇살님께서는요, 제가 빠졌을 때 대응 말씀드렸고 주가가 반등 나온다 한다면 저는 높게 보기보다는 8,270원 보유하신 값 근처대에 오게 되면 약손실이든 아니면 보합권이든 그 정도 부분에서 물량을 정리하시고 오히려 반대로 정리한 다음에 이 8,500원, 600원 이 라인을 강하게 또 뚫어주면 오히려 그때 다시 한번 신규 매수해도 오히려 그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좀 촘촘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차트상의 위치로 봤을 때 지금 평단가 부근에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구간입니다. 8,500원 라인인데요. 못 뚫고 밀려 내려오는 조가 흐름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약손실로 나오시거나 아니면 내 평단가까지 나왔을 때 반드시 빠져나오는 전략을 좀 공고히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웅님의 종목이고요. 에코프로 머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만 600원의 비중은 10%, 오늘 주가가 꽤 올라갔습니다. 올해 안에 매수가 부근까지 올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0,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강하게 올랐던 게 노무라 증권에서 목표가 상향 레포트를 냈습니다. 그런데 네네.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은 우리나라 증권사에서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목표가 하향이에요. 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조금 이제 2차 전지를 바라보는 색깔이 좀 다르긴 한데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먼저 2차 전지는 좀 상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전기차 캐즘에 대한 그런 우려가 조금씩 많이 이제 약화되면서 더 이제 내년도 상반기에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선취에 들어오는 수급도 있는 부분도 있고 최근 1년 반 동안 내내 빠지면서 저가 매수에 대한 진성 저가 매수도 들어온 부분도 우리가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보면 시장에서 사실 인덱스를 상승시킬 때 2차 전지가 좀 올라준다면 인덱스를 그게 상승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봤을 때 시장의 최근 분위기 오늘 금토세 포함해서 더욱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연말되면서 좋아진다 한다면 인덱스 상승 측면에서도 2차 전지는 상당히 좋을 수 있다. 다양한 부분들에서 저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먼저 큰 흐름을 보고 있고요. 그 내에서 보면 최근에 이제 8월달 초 중순 때부터 2차 전지 기업들이 하나씩 둘씩 조금씩 바닥에서 탈피하는 모습들을 시도해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한 3개월 정도 사이 때에
2차전지내에서 가장 강하게 반등 나온 종목 중에 하나가 지금 의뢰하신 에코프로 머티거든요. 그만큼 좋을 수 있는데 물론 이 기업이 양극재 앞단에서 나오는 전구체 이 부분에서 중국 쪽 관련해서 너무나 노출되었던 의존했었던 전구체 부분을 에코프로 이제 그룹과 함께 하면서 힘내고 있는 부분들 물론 좋을 수 있는데 그런 이제 전구체 부분에서 크게 보진 않고 있고요. 물론 내년도에 어떤 정권 들어서는지 미국에서 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내년에도 우리가 좀 이제 2차전지 좋아하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FEOC라고 해서 그 부분이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는 좀 아직은 불확실성이 좀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다 그거를 뺀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에코프로 그룹주가 반등 나올 수 있는 부분, 전기차 배터리 쪽이 반등 나올 수 있는 부분에서 에코프로 머티는 큰 자금들도 먼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서 어떻게 보면 대장주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종목이 오늘도 21선 강하게 뚫어주면서 9% 힘 있는 모습 나왔다 한다면 그런 큰 그림으로 본다면 저는 뭐 올해 안에 매수가 부분 올 수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걸 보여지고요. 이 종목은 먼저 13만 원대 후반 또는 9월 말 때 고점이었던 14만 원대 초반 이 부분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시장 반등과 함께 에코프로 머티 좀 더 뚝심 있게 보유하시면서 최소한 지금 매수하신 게 13만 원대 극초반인데 13만 원 중반과 14만 원 간다면 그래도 주당 5천 원에서 10,000원 정도는 차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겠네요. 본다면 저는 그 정도는 1차적으로 기회가 분명히 정말 조만간 이번 달에도 충분히 올 수 있는 그런 투자 심리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2차전지 업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 매수가랑 평단가가 지금 10,000원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빵빠레님의 종목이고요. CX에 관련된 종목 중에서 네오셈 들고 계십니다. 오늘 현재 종가랑 거의 차이가 없는 평단가 들고 계신데 11,880원, 비중이 50%입니다. 상담 부탁합니다. 웃음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50% 비중이셔서 부담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네오셈 뭐 비중이 너무 커서 네. 제가 빵빠레님께서 이 종목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네오셈으로 조만간에 정말 닉네임처럼 빵빠레 올릴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일단 미리 저희가 축하 좀 드리고 네.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인데요. 이제 투자 비중이 50%다 보니까 빵빠레님께서 어느 정도의 자금 운용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오셈 뭐 좋은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CXL 이제 투자 테마 쪽 내에서도 꼭 중요한 종목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에 종목 선택과 테마 선택이 나쁘지는 않은데 사실 주식에서 100% 다 옳은 결정은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에서는 항상 리스크도 대비하면서 포트폴리오를 가질 필요가 있는데 다음부터는 뭐 이 종목을 지금 뭐 매도하자는 말씀 아니지만 다음부터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조금 비중은 최소한 투자금이 작다 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자금에서 한 3분의 1 이상을 한 종목에 갖고 가지는 말자. 이런 좀 권장을 좀 의견을 한번 드리겠고요. 네오셈 일단 CXL에서 가장 중요한 종목 중에 한 가지입니다. 동종 기업에서 뭐 퀄리타스 반도체, 그다음에 뭐 지금 엑시콘, TLB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중요한 종목이고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넥스트 HBM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특히 서버 쪽 성장이 이어지면서 정말 다양한 그런 IT 기기들 안에 있는 지금 기기들이 빠르게 통신을 이어갈 수 있게끔 하는 새로운 규격인 CXL 관련해서 더욱더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둘 다 지금 CXL 관련해서 더욱더 투자를 늘려가고 있고 새로운 그런 규격에서 자기네가 더 1등을 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있고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에서 투자 심리가 좋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아마 CXL 새로운 규격에 해당하는 CPU가 또 인텔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올 걸로 전망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아마 이번 11월, 12월에는 CXL 관련해서 종목들도 아마 큰 슈팅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투자 심리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 종목은 CXL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또 미국의 마이크론, D램과 낸드 플래시 주도하는 3사 기업에게 기본적으로 후공정적 관련한 검사 장비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고, 특히 우리가 SSD라고 한다면 네오셈이죠. 네. 그래서 본다면 점점 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SSD 시황 같이 맞물려서 본다면 이 종목은 좀 가만히 더 우리가 단기 흔들림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보유한다면 이 종목은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지금 투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제가 이 빵빠레님만을 위해서 좀 더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한다면 이 종목은 13,000원대 이 부분 근처에 온다면 전 최소한 지금 비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좀 익절을 좀 하시기를 말씀드리겠고, 나머지의 비중으로 그 위에 부분에 대한 보유를 좀 권장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한 부분 필요하고, 13,000원 이상 올라간다 한다면 다시 한번 제가 출연했을 때 한 번 더 2차적인 질문을 한 번 더 하시기를 권장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이 종목으로 빵빠레를 올릴 수 있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라인인 13,000원 구간까지 오게 된다면 3분의 1 정도는 비중을 줄여보자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완두콩님의 종목 살펴볼 거고요. 부강약품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7,300원이고 이 종목도 비중이 많으시네요. 40%고 손실도 좀 크신 것 같습니다. 정말 징글징글한 주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3월달 부근에 이 종목이 그래도 8,000원대까지 갔었고 그 이후로는 거의 주구장창 내려오기만 했습니다. 네네. 바이오 종목들이 올라갈 때도 거의 반등 없었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 네.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뭐 일단은 지금 2022년에는 약손실이었지만 특히 이제 2023년 작년에 거의 연간 375억을 적자를 보면서 좀 많이 좀 아쉬웠던 흐름이었고, 그런 흐름들이 또 이번 1분기, 2분기에 좀 이어지면서 거의 지금 주가가 너무 아쉬웠던 흐름이었었습니다. 그래도 뭐 일단은 최근 3분기 때 영업이익 큰 폭은 아닙니다만 32억 정도 수익이 나오면서 7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 당연히 흑자 전환은 당연히 좋죠. 기분 좋은 부분이라서 이번 4분기, 내년 상반기에도 우리가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그 부분으로 보는 건 좋은데, 사실 이 종목이 주가가 상승을 할 때 중요한 키워드가 본다면 지금 뭐 조현병, 우울증 치료제 네. 이런 부분에서 이 기업이 또 좋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그 부분에서 물론 이 기업이 조현병 치료제도 작년에도 보면 식약처 품목허가도 승인받았고 참 일을 잘하고 있는 기업이긴 해요. 하지만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주도하는 그런, 정말 우리가 주식이 사실 미인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무리 부강약품이 일하고 있는 부분이 좋을 수 있어요. 좋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게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주식에 투자하는 거니까 그때그때 시장에서 돈이 들어오고 투자자들이 열광하는 그런 좀 이제 미인 대회에서 수상할 수 있는 그런 테마에 좀 있을 필요가 있는데, 좀 그런 부분 본다면 조금은 좀 이제 외곽으로 좀 치우쳐져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 본다면 우리가 제약바이오 기업들 다 같이 또 11, 12월 달에 상승할 때 그런 부분에서 과연 부강약품이 어떤 좀 매력 포인트로 올라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저는 조금은 고개가 갸우뚱거립니다. 물론 오랫동안 좀 보유하셨어요. 인내심 갖고서 보유하셨고 투자 비중도 40%라서 정말 지금 소가리를 하시는 그렇죠. 부분이세요. 그래서 저도 참 좋은 말씀 드려야겠지만 어떻게 본다면 또 냉정한 말씀도 드릴 필요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목 조금 더 현실적인 말씀을 드린다 한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도 반등 나오고 조만간에 또 제약바이오도 같이 반등 나온다 한다면 동반해서 반등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5,300원에서 5,500원 이 정도 밴드 내로 올라온다면 네. 이건 충분히 올라올 수 있거든요. 올라온다 한다면 그때는 사실 이게 지금 7월달, 8월달, 9월에 저항을 뚫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밴드 내에 들어온다면 정말 아쉬워요. 아쉬운 거는 맞습니다만 40% 비중 중에서 절반 또는 정말 안 된다면 3분의 1이라도 좀 정리를 해서 그 자금만큼은 제약바이오 내에서 지금 정말로 매력 포인트가 넘쳐나는 큰 돈 들어오고 투자 포인트가 살아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매매해서 이 부강약품의 아쉬운 손실을 그 종목으로 만회하는 전략, 그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나머지 매도하지 않은 남은 보유 물량은
이제 5,500원에 두터웠던 매도 저항을 뚫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남은 물량만 좀 보자. 이렇게 좀 이원화해서 하는 부분이 매도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저도 그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이 좀 필요하다. 이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부강약품까지 살펴봤습니다. 비중을 좀 줄여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반등이 5만 원대 구간이 나왔을 때는 좀 빠져나오는 전략에 대해서 냉정하게 좀 생각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을 해주셨는데 완두콩님께서 지금 채팅창에 물을 타서 좀 비중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혹시 네. 목표가까지만 짧게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한국파마 절파고TV님의 왜냐면 웬만하면 다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네네. 절파고TV님의 한국파마 22,500원 7% 이 종목 간략하게만 좀 짚어주실게요. 그래도 한국파마는 그래도 네. 오늘 양봉이 크진 않지만 네. 오늘로써 좀 단기 최근에 한 3주간의 하락을 좀 멈춰준 부분은 좀 양호하다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18,000원과 19,000원. 어떻게 본다면 올해 5, 6, 7, 8, 9. 5개월 동안의 그 중요한 그 지지라인과 저항라인 부분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9,000원만 돌파한다 한다면 그때는 21,000원까지만 보자. 예, 지금 조금만 추세가 꺾일 수도 있어서 반등은 나오겠지만 21,000원까지를 먼저 좀 보자. 이렇게 의견을 드릴게요. 네, 그럼 두 번째 종목은 태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해서 오늘 급등이 다시 나왔었는데 네. 이 종목은 손절을 고민하고 계십니다. 비중은 5%, 매수가는 14,200원입니다. 이 종목도 짧게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릴게요. 만약에 지금 대왕고래 쪽에 대한 투자 포인트가 마음에 드신다면 태광 쪽 피팅도 물론 좋지만 돈이 들어오는 쪽에 더 집중하시기를 말씀드리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포스코 인터 또는 화성 밸브 이런 쪽 보시기를 조금 더 권장드리겠고요. 이 종목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13,500원, 제 손을 그을게요. 13,500원, 14,500원 이 정도 밴드 내에서는 저항에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밴드 내에 들어온다면 그때의 물량을 아쉽지만 좀 빼서 포스코 인터나 화성 밸브 쪽 이런 쪽 추세 살아있는 쪽으로 보시기를 조금 더 권장드릴게요. 네, 힘드실 텐데 제 욕심에 모든 종목들을 도와주신 저희 대표님과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내일장 현명한 초이스를 위해서 전략 짧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중요한 이벤트가 있잖아요. 네. 어떤 부분 집중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여러 이벤트들이 이번 주에 많이 몰려 있는데 먼저 뭐 일단은 정치권 금투세 폐지 참 좋습니다. 네. 정말 좋은 내용 나왔고요. 시장 불확실성 해소됐기 때문에 투자에 자신감 갖자. 이 부분 먼저 기쁜 마음으로 말씀드리고 자, 우리 시간으로 6일날 새벽때 대선 결과가 나옵니다. 미국 대선. 근데 해리스에 치우쳐 있는 또는 트럼프에 치우쳐 있는 한쪽 사이드 치우쳐 있는 종목들은 조금은 우리가 단기 아쉬울 수 있으니까 조금은 우리가 지향하는 쪽이고 좀 대선 관련주는 좀 보수적으로 보자 말씀드리고요. 미국 대선 결과 상관없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 방산, 조선, 원전 이런 부분들은 대선 상관없이 쭉쭉 상승 나올 수 있는 힘이 있는 섹터로 보고 있으니 이런 쪽으로 내가 포트폴리오의 종목들이 비워져 있다면 하나씩 똘똘한 기업들 투자하는 그런 관점도 이번 주에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일장 전략까지 챙겨봤습니다. 오늘 양대준 씨 시원하게 올라서 월요병을 날려버릴 수 있었던 그런 하루였는데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내일 장이 오르더라도 내일 장이 조금 힘든 상황이 이어지더라도 기운 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